네, 안녕하십니까. 자, 현대바이오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또 질문을 좀 주신 내용이 이제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현대바이오의 이제 재료를 봤을 때 모든 좋은 과정이 나타나면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느냐. 네,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네, 그걸 제가 알 수는 없죠. 근데 말씀을 딱 한 가지 드린 것은 지금 1차의 목표 가격인 6만원과 7만원, 그쵸? 6만 6천원 찍지 않았습니까? 이게 1차의 목표 가격입니다. 이 자리를 돌파를 하게 되면 8, 9만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예, 그 자리를 갈지 또는 그 훨씬 높은 뭐 2, 30만원 뭐 그 정도의 가격이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주가의 흐름을, 자, 이 현대바이오가 여기에서 이렇게 갈 수 있었던 재료가 있었다. 그쵸? 자, 그리고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재료가 남아있다. 그러면 이 기술적으로 제가 차트 분석을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과정이 바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예,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누가 빨리 잡았느냐, 예, 이거죠. 근데 주가라는 것이 변동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변동이 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가장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을까? 그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면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 잡아서 좀 오래 걸리면서 수익이 나느냐, 아니면 바로 수익이 나느냐, 그리고 많이 수익이 나느냐, 예,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 기술적 분석입니다. 재료가 여기에서 바뀌고 여기에서 바뀌고 여기에서 바뀌고 그러진 않아요. 같은 재료를 유지를 하는데 더 좋은 호재가 나오기 전 또는 더 안 좋은 악재가 나오기 전에는 크게 바뀌는 게 없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더 좋은 호재가 나와서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있죠. 하지만 그 전에는 그냥 똑같은 상황에서 수급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일매일 어떤 재료가 나와서 호재가 나와서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흘러가는 게 아니다. 누군가가 더 많이 매수하면 올라가고 누군가 더 많이 매도하면 내려가고, 예, 그것을 예, 찾아내고 그 다음에 좀 위험한 게 있으면 피해가고 좋은 흐름이 있으면 좀 더 홀딩하고, 예, 그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디까지에 대한 목표치는 네, 이제 각자 좀 판단을 해 주시는 것이 예, 당연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어제 이 오일선 이탈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해주셨던 분들, 제가 이제 영상을 장중에 예, 올려드렸는데 오일선 이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근데 지금 또 걱정을 하실 거예요. 오일선 예, 저항이 생겼다, 그쵸? 근데 이게 오일선 저항이 생긴 것은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것과 그 다음에 매수에 대한 그 다음에 또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긴 할 거예요. 매수는 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매도는 좀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오일선이 저항이 생기고 나서 이렇게 빠지면 아 역시 오일선 저항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일선을 돌파하게 되면 역시 아 오일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주가의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전체적인 이것도 지우면 또 헷갈리실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냥 크게 일단 보시는 게 좋아요. 네, 크게 보시면서 오히려 저처럼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이 예, 이런 걸 좀 따져야 돼요. 아,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오히려
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이 더 하나하나 이렇게 좀 세심하게 하나하나 따져가시면서 걱정하시면서 마음을 좀 졸이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게 되는데, 중장기를 딱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큰 변동성은 그냥 이겨내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장기를 보시는 분들도 저는 손절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짧게 할 것이냐 길게 잡을 것이냐 그 차이가 좀 다를 뿐이지, 손절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저는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나중에 엄청난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상승이 나오기 전에는 또 어마어마한 하락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프로 빠졌을 때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미리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습에서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5일선을 이탈한 것은 좋지 않아요. 사실 그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5일선 이탈했다라고 해서 손절을 칠 자리는 아닙니다. 이거는 어제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상승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이 상승하는 가운데서 기준이 될 수 있는 캔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꼭 양봉이다 음봉이다가 아니라 그냥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이 자리만 좀 지켜주면 괜찮겠다라는 기준 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캔들은 어떻게 잡는 거냐, 어떻게 잡는 거냐, 이런 거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좀 일단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면 이 캔들과 이 캔들이 음봉과 양봉 눌러주고 상승을 만들어준 기준이 될 수 있는 캔들이다 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리만 지켜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맞건 틀리던 오늘 모습을 봤을 때 밑꼬리가 달려 있었던, 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밑꼬리 위치가 이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음봉과 양봉 상승을 이끄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 위치가 여기가 좀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지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넌 지난 모습으로 분석을 해도 되느냐?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자리가 왜 중요한지 그렇게 의심하거나 궁금해 하셔서, 예를 들어서 막 궁금해 하는데 해결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러면 막 그것을 어떻게 막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자리가 나는 몰라도 분명히 지지가 됐기 때문에 중요하구나,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이 자리가 밀리지 않으면 당연히 좋겠죠. 지지 라인을 이렇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 다 지지가 돼야 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짧은 손절과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좀 나누는 게 아무래도 좀 좋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모습에서는 5일선 이탈을 했을 때도 기준이 되는 자리가 있다. 그래서 어제 5일선 이탈해도 걱정하실 거는 아니다. 자, 일단은 지지가 된 거예요. 그럼 지지가 된 상태이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저항이죠. 5일선 저항도 맞습니다. 5일선 저항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매도도 하게 되어 있고 매수도 좀 줄어들겠죠. 그쵸? 이 5일선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자, 캔들에 대한 것은 뭐였죠? 이건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꼬리하고 이 음봉에 대한 저항, 이거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면 당연히 부정적이죠. 왜? 이건 저항이기 때문에. 이 라인은 저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5일선도 저항이지만 이제 제가 보는 가운데서는 이 위쪽 상단 쪽에 저항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아주 짧게, 자, 큰 그림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우에 보시고 빠져도 뭐 난 여기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과정만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짧게 대응하고 짧게 본다라고 하면 이 자리가 돌파가 나오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이탈이 되면 저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 밑에예요. 네, 이 자리. 이 자리도 내려와도 저는 크게 문제가 없고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이 21선 이탈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 우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빠지면 상당히 좀 힘들어지죠. 올라가면 상관이 없지만 내려와서 아 이거 진짜 올라가는 것인가 라는 의심을 시작하고 걱정을 시작하게 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중요한 자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짧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매도를 해야 되나 손절을 해야 되나 홀딩을 해야 되나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그 기준을 잡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너무 많다. 그렇죠? 솔직히 기준이 안 되는 자리 가격이 없어요. 아마 제 영상 보시면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서 이런 말씀해서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 어떤 가격을 다 이렇게 라인을 거놓으면 안 걸리는 자리가 어딨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틀린 내용 아닙니다. 근데 이게 기준이 정확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내가 매매하는 기준이에요. 이게 있냐 없냐예요. 직접 매매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손절 10% 20% 계속 홀딩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왜 홀딩을 하시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단순히 일본 캔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분봉과 이제 주봉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서는 제 나름대로 이제 중요하다. 뭐 대충 이렇게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제 나름대로 좀 그래도 중요하다. 뭐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꼭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셔서 만약에 빠졌을 때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항과 지지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관리가 되고 재료, 자 정말 중요한 건데 재료가 살아있다 해서 무조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위치에 따라 달라요. 너무 올라가 있어도 올라가 있는 너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재료가 나오면 그때부터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재료 소멸. 그렇죠? 재료가 나왔는데 주가는 빠져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경우가 없으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무조건 상승만 보지는 마시고요. 좀 필요할 때 저는 대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은 괜찮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밀렸을 때는 조금씩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일단 밀리고 나서 아직은 뭐 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밀리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관리가 되는 모습에서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관리가 되는 것은 물량이 떠넘겨지고서는 뺄 수도 있어요. 개인들이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자리를 좋게 만들어 줘야지만 매수가 들어갑니다. 잘 아시죠? 왜?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쵸? 이제 내가라는 게 이제 저가 아니라 시청하시는 분들 자리가 좋으면 들어가시죠. 그쵸?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원하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냥 눈 감고 막 호가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막 호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재료가 있어요. 재료가 좋아요. 현대바이 재료가 좋다. 그냥 눈 감고 여기다가 매수 딱 클릭, 매수 딱 클릭 이렇게 하시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차트는 보시지 않나요? 이것도 보시지 않나요? 근데 이거와 이걸 보시는 자체가 기술적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용을 좀 해주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조금 영상이 길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에 흐름을 보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